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본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여기는 이제 예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 바로 그 뒤에 관련된 예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장 고장 계산입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가장 많은 것은 일선 지락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선 지락 전류부터 먼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두시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불평형 고장에 대한 해석법으로 많이 쓰기 있는 대칭잡표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잡표법을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에서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삼상 단락고장에서 오음법에 의한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자, 오음법에 관련된 것들을 딱 보시면요. 삼상 단락고장은 평행고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기가 편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단락전류는 고장점의 대지전압을 고장점에서 본 전계통의 임피던스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이 단락전류는 고장점에서 본 대지전압 2를 고장점에서 본 전계통의 임피던스 Z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I는 R분의 V인데 대지전압이라고요. V가 아니라 E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Z는 R 플러스 X 자성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그 X 값이 뭐 몇 배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상분하고 역상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도 있고 R과 저항과 그 다음에 이건 리액턴스죠. 리액턴스가 몇 배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지전압 2라는 것만 중요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는 R분의 2다. P는 3VI다. 또 3EI인데 이걸 계산하니까 루트 3VI가 된 거죠. 왜? 2는 V 나누기 루트 3이니까 루트 3V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PS는 3EIS인데 3 곱하기 루트 3V니까 딱딱 나눠져서 루트 3VIS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V를 오음으로 나누어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오음법이다 이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나누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이고 그 오음값이다 보니까 이 오음값인 R값하고 X값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값으로 환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고장회로의 전압화에서 환산하려면 우선 변압기 접속법에 주의해야 된다. 왜냐면 델타인지 델타 Y인지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래서 건수비 곧 전압비의 제곱을 곱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음법으로 환산할 때는 이쪽이 154고 66이면 154를 66으로 환산한 그 전압비의 자승을 해줘야 되니까 값이 또 커지고 복잡해지겠죠. 또 델타 결선일 땐 델타 Y로 또 고쳐줘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임피던스 환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별로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7-1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30MV, 22kV, 리액턴스 30%, 변압기 T는 60MV, 22에 154kV, 리액턴스 11%, 송전선은 100km를 하고, Z는 Z0.5 per km.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00km를 곱해줘야 되니까, 100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50옴 정도가 나오겠죠? 이따가. 자, 그럼 얘가, 그 기준이 틀려지니까, 딱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G에 대한 것들은 퍼센트 X 곱하기 10kV 자성분입니다. 아까 그겁니다. 10kV 자성분의 PZ 생각나시나요? 그걸 돌린 겁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30.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30이라고 돼 있었죠? 30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이게. 30이라고 했으니까 30이 들어간 거, 10이 들어간 거, 전압, V죠. E가 아니라 V죠. 그러니까 154의 자승.
그리고 KB는 이게 60MV니까. 예? 변압기 T는 그렇게 해서 118.58이다. 이 변압기 T가 60이 아니라 이게 3만, 이게 6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T는, 이게 이제 변압기 T가 60MV니까. 그래서 11, 여기 뭐였죠? 여기 11%로 돼 있죠? 그리고 10이고, 그리고 V자성이 154.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0.5에다가 100km니까 55미 나온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I는 R분의 V라고요. 근데 요게 2죠? 2로 나눠준다고. 2를 Z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이 값이니까 154를 나누기 루트 3을 한 거고, 요 Z 값은 요거 다 더하면 되죠. 125, 128, 43, 50. 이걸 다 더하니까 전류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 수식을 그냥 계산한 겁니다. P는 루트 3 VIS니까 이때는 V 값인 154를 쓴 거고, IS 값은 이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단락 전류는 419A가 흐르지만 단락 용량은, 그 지점의 단락 용량은 이 111 MV 이상의 에너지가 흐르니까 그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차단기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뭐 120을 쓰면 안 되겠죠.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MV를 쓴다든가 뭐 300MV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 옴법에 의한 계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법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그전에도 4장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예?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예요? 여기 2가 나왔죠? ZI 곱하기 100이죠? 결국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산 PZ인데 그 수식이 여기서 이제 계산이 돼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요 두 개 수식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냐?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라는 수식이 나온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게 이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R은 I분의 V죠. 예? 이 V 값은, V는 IR이죠. 그 이 정의는 뭐냐면, 전체 전압분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라고요? 전체 전압분의 여기서 생기는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이겁니다, 지금. 전체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 곱하기 퍼센트니까, 율 때문에 100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임피던스가 나오면 2분의, 퍼센트 2 전압 강화, ZI로 생각하시면 되죠. 오음값은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IS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IN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루트 3을 곱하면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단 P는 루트 3 VI라는 것만 잊어먹고 계시지 않으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I 값을 물어보고 P 값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차단기 용량까지 또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들은 전격 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보면 전격 전류 I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요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퍼센트법은 삼상 단락 전류 IS의 크기는 전격 전류 I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IN은 뭐라고요? IS는 IN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요거고요. 100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눠주기만 하면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단락 전류로서 흐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임피던스 값만 알고 나면은 거기 전격 전류가 값에 몇 배의 단락 전류가 흐를지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는 5%죠. 그럼 5분의 100이죠. 그럼 그 지점엔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20배 정도 흐른다는 걸 여러분들 그냥 통밥으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20배 정도 흐르니까 이제 더 커지겠죠? 그럼 발전기 같은 건 얼마 정도 흐를까요? 예?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근데 발전기의 보통 퍼센트 임피던스는 9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럼 10분의 100이니까 10배죠? 그 지점은 10배 정도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왜? 발전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발전기 자체 힘은 작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개통기를 봤을 때 변압기만 보죠? 하지만 변압기 전단에가 어떻게 되십니까? 발전기가 여러 대 있죠? 여러 대 있으니까 그만큼 힘센 놈이 여러 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발전기 쪽에서는 한 10배, 일반 계통에서 한 20배 정도의 고장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고장점에서 본 전 계통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얻어지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하는 배율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용상 아주 편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피던스를 합계를 해주셔야 되죠. 임피던스를 병렬로. 그래서 우선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를 모두 같은 KV 용량, 기준 용량에 대해서 환산해 준 다음에 고장점에서 집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정 같은 경우는 100MV 베이스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근데 그 계산 문제에서 어떤 건 10MV로 나와 있고 어떤 건 20MV로 나와 있다. 그러면 용량을 기준 용량으로 환산해 줘야 되는데 그 기준 용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러면 가장 많이 있는 값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10MV짜리가 3개가 있고요. 20MV짜리가 하나가 있으면은 20MV짜리 하나 바꾸는 게 편합니다. 아니면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해주든가. 그건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7-2. 7-1의 문제를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푸는 겁니다.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에서 이게 지금 100MV 기준일 때 기준 용량을 100MV를 잡았으니까 기준 용량에 대한 기준 전류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XL은 P2였으니까 50MV 374 해가지고 계산하면 21.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아까 60MV 있고 여기 30MV였죠. 여기 지금 케이블이 50Ω였죠. 그 50Ω짜리를 이제 환산을 한 겁니다, 지금. 퍼센트법으로. 요거는 아까 11%짜리를, 요거는 30%짜리. 근데 30%짜리가 어떻게 됐죠? 30MV짜리 때 30%였고, 이거 변압기 T는 60MV짜리인데 11%였죠? 그걸 100MV로 전부 다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 용량인 여기는 100MV가 된 겁니다. 한전에서 그 값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발전기는 이제 2대니까. 2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나눈 겁니다. 2대니까. 병렬이니까. 임피던스를. XL은 21.8, T는 18.3, XG는 100인데 그 100을 2대로 나눴다 이거죠. 그림에 아까 2대였었죠? 그걸 더하니까 89.41인데,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100IN. 퍼센트 임피던스가 89.41이 나오니까, 그거 계산하면 419.3이고, 그 419.3, 이 아까 얼마 나왔었죠? 예제 111840하고 419.3하고, 419.3하고 111840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hm 값으로 계산하나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하나 계산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예?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제 7-3. 이제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까는 똑같은 그 유형의 문제를 썼는데,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오hm 값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이 맞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오차는 발생합니다. 그림 7-2. 이 뒤에 나오죠? 똑같은 계통입니다. 아까. 근데 이제, 아까 똑같은 조건인데 20MV, 20MV 똑같죠? TR 40MV고, 거리는 20km입니다. 요거 ohm값을 계산하면 이거를 이쪽을 변압비로 넘어주려면 계산값에 이 변압비의 자성이 필요하겠죠. 6.6에 66의 자성이 또 필요하겠죠. ohm값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얼마나 편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이런 부분은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한대 고압적 환산 인덕턴스를 이제 보시면은 ZG 10V 자성이니까 10, 66의 자성에 20 예? 해가지고 계산하면 여기가 43.56인데 두 대가 병렬이니까 한 대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1.78이 나왔다. TR은 어떻게 됩니까? TR은 이렇게 나왔다. 선로의 일정에서는 ZL은 0.6 곱하기 20 해가지고 12ohm이 나왔다. 그거를 이제 다 더해주면 된다. 66,000으로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나온다. 896.8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하면 또 어떻게 나올까? 이걸 또 보셔야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을 40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왜?
40MV짜리가 가장 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있거나 가장 큰 용량을 잡아주시는 얘기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얘는 어차피 두 개만 있어도 뭐 병렬이니까 나눠주는 값이고 얘가 가장 큰 값이니까 이걸로 기준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요거는 XG는 20% 이미던스가 20%죠. 근데 20MV짜리인데 40MV를 기준으로 환산하니까 40%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얘도 두 대 병렬이니까 그것도 나눌 겁니다, 지금. 두 대 병렬이니까 나누니까 2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 임피던스는 8%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제 케이블 임피던스가 0.6 곱하기 20인데 전압의 자승에 대한, 왜? 아까 이게 오음값이었죠? 오음값을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자승에 대한 값으로 이제 또 계산해 준 겁니다, 지금. 환산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40MV로 이제 환산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11.02가 나왔고, 요거 28이 나오고 11.2니까 20 더하기 8 더하기 11.02 분의 뭐라고요? 40MV에 대한 기준 전류. 왜? 기준 용량을 40MV로 잡았으니까. 아까는 뭐 어떻게 됐죠? 기준 용량을 100MV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896.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문제를 보다면 154에 대한 기준 전류, 22,900에 대한 기준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100MV 기준으로 해서 밑에가 어떻게 된다는 이거죠. IN이 루트 3 곱하기 154가 됐냐, 루트 3 곱하기 22.9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 전류가 틀려지니까 단락 전류도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7-4. 일단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보통은 이제 스킵을 하고 넘어가는데, 보시면 이제 선로정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이와 같이 그림을.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을 그려주셔야지 채점자도 보기가 편하고 여러분들 풀어쓰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여기 보시면 변압기 한 상당의 리액턴스는 0.85, 배전솔로의 저항은 0.45, 리액턴스는 0.45. 근데 몇 킬로가 된다고요, 여기? 3킬로가 된다고요. 그러면 R 값은 0.45 곱하기 3, X는 0.4 곱하기 3. 그래가지고 1.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변압기 리액턴스는 0.8. 이렇게 리액턴스를 다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R 자성 플러스 XT 플러스 XT의 자성. 왜? 임피던스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건 뭐죠? 이거 오음값에 의해서 계산한 거죠. 오음값에 의해서. 퍼센트 값이 아니라 오음값으로 계산하니까 오음값을 다 더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변압기에 대한 임피던스, 요 중간에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와 같이 다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밑에는. 그리고 전압은 어떻게 되죠? 2니까. 여기야 22.9라고 돼 있었죠. 22.9에 대해 하니까 5,480m.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사실상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요건 이렇게 나왔고 요건 이렇게 나왔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상 단락 용량은 P는 루트 3 VI죠. 그럼 P는 루트 3 VI를 넣은 겁니다, 그냥. P는 루트 3 VI 해가지고 200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큰 250MV. 요거 지금 아까 0.8, 1.3, 1.2인데 요게 지금 3kg를 다 고려했을 때 이 값이죠, 얘는. 3kg를. 그래서 그걸 이제 1km당 해놓고 요거를 3kg를 그리니까 임피던스는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다 더한 겁니다, 그냥. 예제 7-5. 요건 약간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 시작하시니까 어려운 거고요. 이것도 이 다음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변압기가 두 대가 병렬이 있고요. 거의 다 보면 두 대가 병렬인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고장전류가 지점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 고장전류, 여기 고장전류, 여기 고장전류가 있는데 이 고장전류가 제일 작겠죠. 왜? 물을 여기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보냅니다. 가까운 쪽에서 수압이 세겠죠. 멀리 가면 갈수록 수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이런 임피던스를 지나니까. 얘 지점의 고장전류, 얘 지점의 고장전류, 얘 지점의 고장전류가 각각 틀려질 텐데 얘 지점 같은 경우는 발전기 한 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고장전류, 이쪽으로 들어오는 고장전류 둘 중에 한 거에 큰 것만 견디면 됩니다. 한쪽 둘 중에 한 놈만 큰 거를 견디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얘 두 개가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걸 합한 거에 대한 것들을 견뎌줘야 되니까 좀 더 틀려질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얘는 얘보다는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왜? 변압기 부분을 거쳤으니까.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틀려지더라. 10MV 10%, 20MV 14%, 30MV 10%.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장 많은 거나 가장 큰 거로 계산한다 그랬죠. 10MV짜리가 3대가 있으면 그걸로 계산하는데 30MV짜리가 있으니까 가장 큰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 곱하기 30, 30%, 14 곱하기 30, 21%. 이 세 번째 거는 이건 계산 안 한 겁니다. 왜? 30MV니까 12% 그냥 나오겠죠. 여기 12%.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5원에 대한 차단 용량,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30분의 100, 5원에 대한 차단은 5T에 대한 차단 용량. 얘 30분의 100인데 30MV일 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차단 용량, 단락 용량으로 그냥 계산한 겁니다. 왜? 기준 용량이 30MV니까 30MV째 30%짜리가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100 IN인데, IN을 이 P값으로 그냥 넣은 겁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P는 루트 3 VIS니까 그 IN 값을 여기 넣나, P값을 넣나, 차단 용량으로 계산할 땐 똑같으니까, 30MV가 기준을 했을 때 30%를 흐른다고 그러면 요 정도는 견뎌줘야 된다. 얘는 요 정도는 견뎌줘야 된다. 왜?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만큼 얘가 견뎌줘야 되는 부분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거 이상의 차단 용량을 선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이 수식으로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대수합을 해서 요거 더했더니 이거 이상 견뎌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쉽게 그냥 간략식으로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하기 좋게끔. 자, 여기는 이제 또 틀려지겠죠. 요 앞에를 보시면은, 오포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한 합전류 부분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걸 거치면서 가니까 요거 임피던스의 합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오포는 그래서 30 플러스 21, 30 곱하기 21이 요 전단이고, 여기 변압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발전기 2대가 병렬로 됐을 때 부분이고, 이 변압기를 거치는 부분까지 전체 임피던스를 다 합하니까 그때는 고장진료가 좀 더 줄겠죠. 이 앞에보다는, O3보다는. O3는 얼마 나왔습니까? 5.3에서는 이만큼 24만을 거쳐줘야 됐다 그러면 얘는 12만이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제 대수합적으로 계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그 두 개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합동 임피던스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30M를 기준으로 해서. 예? 요거의 합성의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대칭좌표법. 이제 대칭좌표법이 중요한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서. 삼상 단락 고장처럼 각상이 평행된 고장에서는 고장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인가된 전압과 임피던스를 구해서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왜? 평행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상의 불평행되는 일선 지락과 같은 불평행 고장에서는 각상에 걸린 전압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대칭좌표법을 빌리지 않고서는 불평행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아까 그래서 복잡하게 A, B, C를 뭐 0, 1, 2로 갔다가 막 발전기 기본식을 넣었다 막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칭좌표법이란 삼상회로의 불평행 문제를 푸는 데 사용되는 계산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불평행 전류난 전압을 그대로 취급하지 않고 대칭적인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대칭분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계산을 실시한 다음 마지막으로 그들 각 성분의 계산 결과를 중첩시켜서 실제 불평행기 값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다. VA, VB, VC가 있는데 그걸 V0, V1, V2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막 지식을 볶은 다음에 다시 VA, VB, VC로 다시 계산했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계산 도중에는 언제나 평행회로의 계산은 V0, V1, V2만 저희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첩함으로써 불평행 문제에 해가 얻어지니까 계산이 편해지는데 중간중간 과정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다.
나중에 대칭제법이 나오면은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하기 편해야 되니까. 왜? 개통사고가 불평형 고장이면 불평형 계산은 계산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개통사고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회했다 이거죠. 우회하는데 우회하면서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막 바꿔주고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IA, IB, IC를 I0, I1, I2의 대칭분 성분을 분해를 한 다음에 대칭자법에 의해서 평행 계산을 해서 용이하게 계산한 다음에 그걸 실제 전류로 중첩해가지고 환산을 하면은 그걸 결과값으로 이끌어내기 편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 그림을 반드시 대칭자법에서는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분을 분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임피던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에 대한 회로를. 이 불평형 고장에 대한 부분은 그림을 4개를 그려가지고 요게 이렇게 각각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그림도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런 그림을 나중에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이 그림을. 대칭제법에 여기 보시면은 대칭제법 앞에 있네. 이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지. 어차피 이걸 3개를 분해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각각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더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림들로. 뒤에 가면 또 다른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0, 1, 2, 3, 1, 1, 1이니까 AA, 요게 A 자선. 요건 보시면 나머지 그냥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산질학과 같은 전류는 이런 불평형 전류다 이거죠. 이렇게. 이런 불평형 전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또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0, 1, 2, 3분의 1. 요게 나온 겁니다, 지금. 이래서. A는, 이건 C상이죠. A자성은 B상이죠. A3성은 A상이죠. 그걸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그려진다. A상, B상, C상. 상회전 방향은 얘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A12 정회전이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 뒤쪽에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A12 정회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또 그때 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그림들. 뒤에 있는 그림들을 좀 더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개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A 자승 각각 벡터이기 때문에 A, IB처럼 IB에 A를 곱한다는 건 IB의 전류를 위상을 120도만큼 앞서게 한다. A가 120도니까 A 자승을 곱하면 240도만큼 앞서게 한다. 이따가 그래서 C상의 지락 전류 같은 게 나오면은 다 똑같은데 뭐냐? C상이니까 요 A만큼 앞서지기만 하면 됩니다. A상의 지락 전류에 A만큼 앞서지면 되거든요. 그럼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IB, IA, IB, IC가 제 아무리 불평된 전류라 하여도 이것들만 곱하면은 I0, I1, I2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벡터 연산자니까 왜 1 플러스 A 자승은 다 세 군데에서 똑같이 잡고 있으니까 평행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힘이 0이다. A의 3승은 A 자승 A3니까 1이죠. A의 4승은 A입니다. A의 5승은 A 자승이고 이렇게 상회전이 여러 번 되니까 B일 때는 뭐라고요? A 자승이라고요. C일 때는 A고요. B일 때 A 자승이고 C일 때는 A.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고장전류에서는.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건데 IA를 뭐라고요? AIB 하면은 IB를 A 이렇게 올려준 게 IA죠. IC를 A 자승하면 또 IA죠.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각각의 전류를 평행되어 있으니까 그 벡터 연산자만큼 돌려주면 똑같은 전류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A자승 마이너스 A가 뭐 EBC가 나온다라는 부분도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벡터 연산자를 알고 계시면은 다른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불평행 전류 IA, IB, IC는 각 평행된 3개 성분 I0, I1, I2의 합으로 구성되고 있다. 설명했고요. 여기서 I0 성분은 뭐라고요?
같은 크기와 같은 이상각을 가진 평형단상 전류이므로 영상전류다. 이거 이렇게 그림 그리시죠, 3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전류는 지락고장 시 접지계 전기를 동작시키는 전류다. 지락전류다 이겁니다. 통신선에 대해서는 전자유도를 일으키는 전류자. 그래서 IG는 마이너스 어떻게 됐죠? J 오메가 M L 3 I 제로 이렇게.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죠. 지락고장 전류가.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을 또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아까 그런 식으로도 그렸지만 이런 내용들. 대칭잡별법을 이용하는 게 뭐 어떻게 됩니까? 각상 전류 분해한 거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으로. 그래서 사실 EA, EB, EC, Z0, Z1, Z2의 이런 임피던스가 있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 부분은 이와 같이 분류가 되고 그거를 각각에 보시면 그게 요 I0 값이 이렇게 정상분, 영상분에 대한 흐르는 전류로 각각을 분해를 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임피던스도 각각, 전류도 각각. 이게 바로 이따가 보시면 Z0, I0. 이게 뭐죠? 이게 임피던스 전압 강합니다. 그러니까 발전기 기본식에서 요거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왜? 발전기에서 여기 발생된 전압과 여기 발생된 전압 사이에서는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전압 강화가 생기는 부분을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는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고장전류의 값을 모르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아까 그 대칭분에 대한 전압 전류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뭔가 연관성 있는 값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그걸 발전기 기본식에 해가지고 요 전압 강화를 U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매개체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매개체에 의해가지고 I0, I1, I2하고 V0, V1, V2에 대한 연상관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기의 기본식에서는 V0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Z0, I0가 나온 거고 그 다음 V1은 EA 마이너스 Z1, I1이 나온 거고 V2는 마이너스 Z2, I2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런 수식들을 이용을 해서 근데 그게 잘 이해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또 보시면 됩니다. 정상전류 부분은 뭐라고요? 이따가 맨 뒤에 나왔죠? 영상회로가 뭐냐, 정상회로가 뭐냐, 역상회로가 뭐냐. 여기 I1, A자성 이런 평형 3상 교류를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 그 상회전 방향이 정상인 부분으로 흘려졌을 때 흐르는 전류가 정상전류죠. 그래서 정상전류를 흘렸을 때 흐르는 범위를 정상회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상회로 쪽에 정상전류를 흘려줬다 이거죠. 얘는 역상전류는 상회전 방향의 반대인 부분을 흘려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 역상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동의 흐름은 제동작용을 일으켜서 전동의 출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동전류 역상전류를 계산하는 게 바로 보호계전기에서 46 역상전류 계전기라는 얘기입니다. 상회전 방향이 반대인 것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평형이 틀어지면은 이런 역상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죠. VA, VB, VC가 흐르면은 거기 IA, IBC, IC가 흐르고 B니까 A자승, C니까 A. 가운데 것만 두 번째 것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는 영상전류니까 상회전 방향이 같죠? 얘는 정상전류니까 뭐라고요? 얘는 ABC 정회전이라고 해놨네. 예? 옛날 책에는 ACB 정회전이라고 해놨는데. 근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기준은 시계 반대 방향. 이거 ABC 정해지라는 얘는 A상, B상, C상이 이렇게 가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얘는 시계 방향을 정회전 방향으로 봤을 때 A, B, C 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저는 시계 반대 방향을 정회전으로 무조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A, C, B 정회전이 되겠죠. 보는 거에 따라 틀려지니까. 옛날 책에는 A, C, B 정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가서 보시면 얘는 또 ACB 역회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기준이 또 틀려집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역회전을 했다라고 하고 그때 따라서 ACB가 읽어졌다는 얘기죠. 기준을 똑같이 해놓고 그러니까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습니다. 얘는 시계 방향을 정회전이라고 하고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을 정회전이라고 하겠으니까. 얘는 시계 반대 방향을 정회전이라고 했을 때는 A10이 정회전이 되는 거죠. 얘는 A10이 역회전이 되는 거고.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는 시계 방향을 정회전인 방향으로 본 거고, 그전 교재는 옛날 책은 시계 반대 방향을 정회전으로 해가지고 봤습니다. 옛날 책에는.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지 말고요. 저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외국 자료들은 전부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봐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고속도로 돌릴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아닌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고속도로 돌릴 때. 포카 돌릴 때는 어떻게 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왼쪽 사람부터 줍니다, 포카는. 오른쪽 사람부터 안 줍니다. 고속은 오른쪽 사람부터 줍니다. 예? 안 쳐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이게 기준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지금 저희는 왼쪽에서 운전하죠? 근데 일본이나 영국 가면 오른쪽에서 운전하죠? 이게 틀려진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운전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다가 우회전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우회전을 반대로 해야 되죠. 개념이. 방향이 틀리니까. 우회전은 우리는 가다가 우측으로 왔는데 걔네는 우회전이 가다가 좌측으로 가야 된다. 핸들 방향이 틀리니까. 제로 1, 2가 나오면 3이 나온다.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A, B, C가 나오면 A 자승 A가 나온다. 그러면 쭉 나오죠?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되고요. 요게 이제 정상일까요? 영상이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이제 수치가 들어갔습니다. A, B, C가 있었을 때 이 대칭 성분을 구하라. 그럼 V0는 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3분의 1에 이 A, B, C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계산한 겁니다, 지금. 원에서는 A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이게 A죠? V2에서는 A 자성이 나온다니까 이 A 자성이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0, 1, 2, 3니까 이게 3이 나왔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발전기 기본식. 좀 헷갈려질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발전기 기본식에서 이제 그 전압강화를 이용한다. 삼상 발전기에서 발전기가 임의의 불평형 전류를 흘리고 있을 경우 그 단자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구해본다. 발전기는 대칭이고 무브와 유도 전압은 삼상이 평행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벡터다 보니까 점을 찍어주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발전기 기본식 할 때 여러분 점을 안 찍는 경우가 많은데 점을 찍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벡터니까. 여기 다 점 찍혀있죠? 다 벡터니까. VA, VB, VC 상에 대한 전압은 그건 뭐죠? 우리 말단 측의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말단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전압은 여기 발전기 전압에서 여기 생기는 이 전압 강화만큼을 빼주면 요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EA, 여기 전압 강화 부분을 Z0, I0를 해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A는 발전기 단자 전압에서 여기 전기자 전압 강화만큼을 계산하는데 이 전기자 전압 강화 분만큼을 나중에 이렇게 이제 V0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니까 요게 이제 Z0, I0 이런 값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전기자 전압 강화고요. 요 EB는 어떻게 되지? A 자성 EA가 되겠죠? EC는 A, E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준다 이거죠. 그래서 V0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들은 요 마이너스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다른 것들은 다 플러스였는데 여기만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거죠. 예?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VA, VB, VC인데 요게 전기자 전압 강화분입니다. 이게 예? 스몰 VA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자를 쓰실 때 조심하셔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발전기 기본식이다. 요게 발전기 기본식인데 요게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요게 Z0, I0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Z0, I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전압 강화 부분이다.
전압 강화 부분을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시면은, 요게 A, B, C 상이 된 건 Z0, I0인데, 그건 뭐냐? 영상분에 대한 회로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얘도. 요거는 1인데, 11이 어떻게 나오냐? 111이고, 요거는 1AA 자성인데, 그거 A를 곱해주니까. 결과적으로 A의 3승, A의 3승, A의 3승이 나오더라, 이거죠. 얘도 A의 3승,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3이 나와서, 111이 나와서 3이 나와가지고, 요걸 나눠줘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수식이 또 나올 겁니다, 뒤에. 자, 요거를 먼저 볼까요? V1은 여기 뒤에 수식이 나와 있는데, V1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AB 플러스 A자승 VC다. 그럼 요게 뭐라고요? 요거라고 그랬죠? 요게 뭐라고요? VB가 요거, VC가 요거. 근데 요거는 A 곱했고, 요게 A자승 곱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를 다 뺐다. A 3승이니까. A 3승이니까 이거 다 빠지죠. 그러니까 2A 나오니까 이게 3배가 되니까 3분의 1이니까 얘가 2A가 된 겁니다, 지금. 얘 부분은 이 뒤에 거,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VAB, 마이너스 VC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곱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곱해져야 되니까 얘는 AVB, A자승 VC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나오는데, 여기 부분이 또 어떻게 된다? 요런 수식으로 나눠지고, 요게 대한 수식으로 나눠지고, 요거에 대한 수식이 나눠지니까, 요게 어떻게 될까요? 1 플러스 A 플러스 A자승이니까 이게 1이죠. 이게 3배죠. 3배 Z0, I0가 나오니까 이게 3분의 1이니까 이게 Z0, I0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요건 이제 나눠진 자료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1A, A자승이 나와서 3배가 나와서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나온 건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요 앞에 개수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2A-3분의 1에서 여기 부분은 1A자승이니까 얘 부분, 영상부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0이 되고 여기 1 A자승 A 4승인데 여기 A입니다. 0이 없어지고 여기 1 A 3승 A 3승이니까 3배 Z1 I1이 되니까 이거 빠지니까 2A-Z1 I1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단권화 작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서에서도 여기 기본서 안에 이제 그 잘 안 나와 있는 자료들을 여기다 갖다가 다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책 한 권만 보셔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그 키워드가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걸 연구반 교재에다가 단권화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받았던 자료들. 제가 왜냐면 공부 방법도 저는 사실 공부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 보고 내가 공부 방법이 지금까지 틀렸구나. 왜냐면 저도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그 국회의원이 있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들도 막 들어보고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뭐 고성덕 변호사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100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00번을 암기를 했다. 그럼 100번을 암기하는 식으로 이제 훈련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했던 방법들을 그런 것들을 또 봅니다. 제 후배의 매형이 고성덕 변호사여가지고 예,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한번 봤었거든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전압 강화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Z0는 발전기 I0에 있는 동상의 전류가 각상에 흘렀을 때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영상 임피던스를 한다. Z2의 임피던스는 I0에 의해서 전압 강화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요 내용들이 설명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상 임피던스는 뭐냐? 정상의 삼상평행 전류를 흘렸을 경우의 임피던스. 다 똑같이 매칭 되죠, 아까. 정상회로, 역상회로, 영상회로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역상 임피던스는 이런 부분을 흘렸을 때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상의 전압 강화를 중첩시켜서 구하면 이게 전압 강화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 합쳐지기도 하고 요 부분이 합쳐지기도 하고 요 부분이 합쳐지기도 하겠어요. 그 값들이 거기서 아까 A가 곱해지고 A자성이 곱해지다 보면은 그 값이 변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변환되는 내용들은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인데 거기다 요거는 A를 곱했죠. 요게 A 곱하고 A3승, 요게 A자성이 되겠죠?
요거 A 곱하고 요게 A 삼성, 요게 A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기다 지금 A하고 A자성, A를 여기다 이제 곱해가지고 막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죠. 3배가 나온다고. 어차피 3배가. 나머지 0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3배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진다 이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앞에 수식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한번 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중간 과정은 여기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흐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거는 애워주셔야 된다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VA, VB, VC에서 그 다음 제로, 1, 2로 나눠가지고 단자전압강을 해가지고 A를 곱하거나 A자성을 곱해가지고 3분의 1을 나눠가지고 쭉 하면은 Z0, I0, Z1, I1, Z2, I2가 나왔는데 그 값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또 하니까 이 값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 절차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제 아까는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기본 흐름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나? V0는 마이너스 Z0, I0. V1은 EA 마이너스 Z1, I1. V2는 마이너스 Z2, I2.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나와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발전기의 기본식이라고요. 자, 발전기의 기본식. 그래서 미지값을 해가지고 막 발전기 기본식에 넣어가지고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발전기의 기본식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불평형 전류가 주어지더라도 쉽게 회로 계산을 해나갈 수가 있다. 가령 그 어떤 불평형 전류가 주어지면 I0, I1, I2의 각 대칭분을 만들고 그걸 발전기 기본식에 대입해 줌으로써 발전기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의 대칭분 V0, V1, V2를 구할 수 있다. 뭐라고요? 아까 6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I0, I1, I2하고 V0, V1, V2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은 3개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3개밖에 모르니까 나머지 3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발전기 기본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발전에서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 미지값 3개를 안다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 미지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VA, VB, VC, IA, IB, IC에 대한 것들을 대칭분에 대한 I0, I1, I2, V0, V1, V2 값으로 변환을 했는데 거기 6개 값이 다 나와야 되는데 6개 값이 또 안 나오지 않습니까? 3개밖에 왜? 고장 조건이 3개밖에 안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 대칭분도 3개 정도밖에는 계산이 안 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개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발전기 기본식에서는 다 나와있죠. V0, V1, V2, I0, I1, I2 값이 있으니까 거기 3개 값을 넣으면은 나머지 3개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3개를 구하게 되면은 6개의 대칭분 값이 계산이 된다. 그러면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까 몰랐던 미지값에 대한 불평형 그 고장값에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발전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고대 발전을 해서 이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평형 전압이 주어진 경우 발전기에 어떤 불평형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을 발전기 기본식을 써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장전류 계산식에서 발전기 기본식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종래까지는 불평형했던 불평형 고장 시의 단자전압 계산기니 대칭약법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예제 7-7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기 기본식으로 해가지고 Z0, Z1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생각나시죠? I0, I1, I2 그러니까 3이 나오고 그럼 여기는 뭐죠? 1이 나오고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죠? A가 나와야죠. 여기에요. A 자성이 나와야죠. 그 값이 들어간 겁니다. 그걸 수식으로 쓴 겁니다. 얘는 뭐죠? IA, IB, IC입니다. 이거 그대로 나온 거죠. 이게 잘 모르시면은 이 앞에 그 수식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I0, I와 I2는 3분의 1에 1, 1A, A 자성 1, A 자성 IA, IB, IC를 수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걸 푸는 겁니다. V0, V1, V2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Z0, I0. 이건 뭐라고요? V1은? EA 마이너스 Z1, I1. V2는? 마이너스 Z, I2. 발전기 기본식을 쓴 겁니다, 지금. 그걸 넣어서, 여기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원하는 VA, VB, VC. 여기서 뭐 B니까 어떻게 될까요? 111, 1, A제성, A, 1, A, A자성. 여기 3이 안 나왔죠? A, B, C니까 1, A자성, A 나왔죠. 여기 뭐라고요? V0, V1, V2죠. V0, V1, V2가 어떻게 나왔죠? 여기 있죠? V0, V1, V2가 요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수식이 많아서 복잡한 것 같은데 앞에 수식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각좌표, 극좌표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이건 계산식에 그냥 계산기에 넣으면 나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계산기 두들기면은, 나오니까 바로. 그래서 성간접납은 이걸 빼준 거니까. 요거에서 여기 또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3172에다가, 예? 아니, 요걸 계산했어요. 요거는 이제, 요게 지금 직각좌표니까. 2198에다 뺐습니다. 근데 뺐는데 또 뺐으니까 더하게 되겠죠? 2798 더하기 3214가 6012가 나옵니다. 그러면, BC, 마이너스 3214에다 마이너스 56을 더해보십시오. 이게 나오죠? C, 56에다가 마이너스 2798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그게 나온 겁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부하 발전기의 고장 계산입니다. 근데 이 고장 계산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1선지락, 2선지락, 성간단락, 3상 단락과 같은 부분을 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를 또 풀어드립니다. 그 연습 문제 부분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분 회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칭좌표법하고 발전기 기본식 이 두 가지가 큰 테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이제 고장전류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선지락과 성간단락 근데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1선지락, 2선지락, 성간단락, 3상 단락을 같이 외워주시고 그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고대 발전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제 왜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대칭좌표법을 모르면 안 되고요. 발전기 기본식 모르면 안 됩니다. 대칭좌표법하고 발전기 기본식을 모두 안 상태에서 지금 고대 발전에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책에 있는 내용의 예제 문제하고 같이 설명드리고요. 이따가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다른 자료들의 문제들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